그럼요. 있는데 부가세는 결국에 세무사가 잘 챙겨주시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또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먼저 챙겨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윤웅입니다. 자, 요즘 살림살이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본업 외에 부업으로 본인 개인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부업이 오히려 잘 되니까 부캐보다 본캐가 터지는 경우 개인 사업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 개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연정흠 세무사라고 합니다. 연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세무 관계를 좀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세금 신고 중에 부가세 신고예요.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일단 짚어주시죠. 사실 매출액 규모가 뭐 한 연 2, 3천만 원 이내라고 하신다고 하면 개인이 그냥 하고. 예, 맞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음. 있고요. 그 이상 초과된다고 하면 사실 매출액이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세금 신고를 하는데 시간 쏟는 것보다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세무사무실에 맡기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득실을 좀 따져봐라. 예, 맞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2, 3천 정도면 솔직히 간단하잖아요. 뭐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고 그렇죠. 쓴 것도 투명하고 뭐 내가 번 것도 투명하고 거의 이제 네.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금액이 네.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이 하는 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보다 더 많이 우리는 목표를 좀 높게 잡자고요. 많이 번다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수료 베이스보다 더 크게 나오면은 맞네. 결론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럼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무사에게 맡긴다라고 했을 때 언제쯤 맡겨야 됩니까? 이 시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시기도 중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맡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무사무실에 계약을 하는 건데 세무사와 계약을 하는 걸 수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임을 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대리와 이제 기장대리라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매출액이 좀 소규모다라고 하면 신고대리라고 하고요. 그 이상 초과하게 되어서 뭐 일정 규모의 이상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기장대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대리로 가는 그 매출액의 그 기준금액이 얼마이냐라고 한다면 뭐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업종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는데 네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구분되어서 이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서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계 장부를. 어쩔 수 없이 세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장대리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장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고대리로 신고대리.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고대리는 내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만 부탁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기장대리는 매월 고정적으로 예, 예. 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무사랑 계약을 하고 매월 수수료를 주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고대리, 기장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요거 특히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분야가 온라인 쇼핑몰 내지는 구매 대행 이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부가세라는 건 뭡니까? 이게 좀 어렵고 긴 내용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그냥 단어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도 내고 종소세도 내는데 네. 소득세라고 하죠. 네. 이것도 내는데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세금을 두 번이나 내고 예, 맞습니다. 심지어 엄청 자주 돌아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 많이 물어보시고는 하는데 네.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11만 원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법에서 매출액으로 보는 금액은 이 11만 원 중에 10만 원만 매출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중 10분의 1인 만 원은 부가세로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매출액 1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은 방식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입도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온 거에서도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네네. 여기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팔았을 때도
여기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 단계에서 부가적으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일반적인 이제 구매의 경우에는 저도 네네.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예, 예. MC니까. 네. 그럼 행사비를 받을 때 우리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네. 그럼 100만 원이 제가 받는 금액이고 법인과 거래할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붙거든요. 10%가. 네, 네. 요건 따로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VAT 별도라고 맞습니다. 표시를 네네네. 하는데 상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11만 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11만 원에 내가 팔았다. 네. 그러면은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 안에 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시긴 한데 이게 막상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맞습니다. 왜 내가 11만 원에 팔았는데 예. 만 원을 내 걸 가져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엄청 자주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자주 돌아오는 네. 것 같죠. 실제 자주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개인과 법인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월부터 6월 것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요. 7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2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냥 1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한 번에 한다고 보시면 그 되고요. 소규모라는 아까 말씀하신 2, 3천만 원 정도. 그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 다른 개념이에요? 예, 간이과세자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업종 상관없이 네. 매출액이 1년에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 그냥 금액과 상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오, 업종과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3월이 이제 1분기죠. 이렇게 1, 2, 3, 4분기에 대해서 다음 월 25일까지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도 혹시 간이과세자가 있나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없고. 예,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가세도 절세 방법이 있겠죠? 그럼요. 있는데 부가세는 결국에 세무사가 잘 챙겨주시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또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먼저 챙겨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매입 내역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오는 거. 예, 맞습니다.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네, 부가세 네.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그러니까 매입 내역들을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요. 어떻게 챙겨야 되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 뭐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인테리어도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게 네.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지출되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밥을 먹거나 뭘 샀을 때 사업용 카드를 구매를 했다든지 이러한 증빙들이 내가 받은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상대방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내가 하는 이 사업과 연관돼 있는 일을 할 때는 꼭 계산서를 챙기거나 예. 예, 뭔가 카드를 쓰거나 네. 이렇게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근데 나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싼 거야. 네. 개인적으로 밥을 사버렸어. 그러면 그게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어렵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개인 사업,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미팅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개인 사업자 카드를 쓰더라도 표시를 해놓거나 증빙 자료를 그럼요. 남겨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거 아끼는 거 쏠쏠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말고 추가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알려주실 만한 팁이라든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입 내역에 대한 증빙 말고도 세금과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과 그리고 사업용 계좌 등록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 네. 우리 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가맹 대상자인데 네. 만약에 이게 가맹을 안 하게 되면 추후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세금 창업- 폭탄? 예, 맞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즉 창업 감면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창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맹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네. 그래서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세도 매우 큽니다. 오. 그래서 아예 이거는 나중에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사업자 등록하면서 네네.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1분도 안 걸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용 계좌 등록인데요. 사업용 계좌는 내가 뭐 개인 사업자들이 내가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 그냥 아무거나 등록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러니까 만들 계좌 필요 하나를 없고. 사업용 계좌로 예. 특정해서 그거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쓰기만 해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 그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등록을 꼭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이것도 네. 가산세가 매우 아, 커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자 등록증만 내지 마시고 부가적으로 내 사업 계좌를 특정해서 홈택스에 연동시키고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로 등록을 해라. 예. 이기신 정확합니다. 거죠. 이 두 가지를 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 가가지고 카드 발급하잖아요. 카드 발급할 때 그냥 신용카드 발급할게요 하는 것보다 돈 별로 안 드는데 네. 교통카드로도 넣고 예. 하이패스 카드로도 넣고 네. 후불로 하면은 그 한 장의 카드로 안 쓰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교통카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다가 교통카드 추가로 하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기능을 다 넣어라. 그러면 안 쓰더라도 편리하다.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금폭도 맞을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 그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께 부가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